네, 1월 15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다른 네.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딱히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좀 다소 부진한 아쉬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걸, 그때 조정이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장 대비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유독 우리 코스닥 시장만 좀 오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본은 뭐 니케이 지수, 토픽 지수 다 1% 넘게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상해 증시도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이제 나오면서 조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일 때 우리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오늘 레시피 또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또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오후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키워드로 좀 요약을 네. 해오셨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주초반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후티 반군. 이제 우리가 저 멀리 이제 홍해까지 신경을 써야 홍해까지 돼요. 가야 돼요. 지도를 펼쳐보고 홍해를 찍어보라 그러면 사실 찍기도 좀 힘든데 네. 제가 뭐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먼 바다에서 이제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과 미국군이 오늘 이제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을 이제 또 미사일로 격추를 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 낙폭이 이제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공급망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분명히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증시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가 조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장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주말 동안에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될 이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만의 이제 총통에 네. 당선이 됐어요. 40.05% 정도 이제 득표를 했는데 민진당이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세 번 이제 12년 집권의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창당 이래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진당이 친미 성향의 이제 정당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미중 대리전 성격이 있었던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손을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은 조금 이제 발끈하면서 대만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평을 좀 내놨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황을 좀 달래기 위해서 대만의 이제 독립을 원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양안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이 대만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TSMC 간의 이제 관계가 더욱더 이제 공고화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1위를 이제 주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결국 또 연결되는 이슈인데 반도체 전쟁.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내놨어요. 네.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연장을 해서라도 계속 이제 대기업들 어떤 세액 공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밝혔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려 이제 62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할 거고 300만 개가 넘는 이제 일자리를 여기서 이제 창출을 하겠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 쪽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 또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이 이제 세계 최강.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결국 이 기득권을 이제 공고히 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제 또 확장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희비가 분명히 좀 엇갈리고 있죠. 팹리스 기업들은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랑 네. 오늘 오전장에 있었던 이슈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큐에 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아, 이게 또 스탁벅스를 또 봐야 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후장 레시피까지 세워봐 주시죠. 오늘은 저는 이제 종목보다는 제가 지금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훨씬 더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 악재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작년 연말 시장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작년 연말에도 결국에는 막 종목 장세다 이러면서 온갖 테마주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시세가 이제 분출될 때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런 이제 주도 섹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이제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끝났잖아요. 연초에 뭔가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제 혁신적인 이제 트렌드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공교롭게도 이제 끝나자마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전쟁과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막 급등한다라거나 많이 빠져있던 이제 5G 관련된 뭐 6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한다거나 이런 식의 개별 테마 장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런 시장도 교통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주도 섹터 성장주들로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테마 섹터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걸 좀 방어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포트의 무게 중심은 주도 섹터 종목들로 채워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AI가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포트에 좀 담아놓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이제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악재가 좀 부각이 좀 됐다라가도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나면은 이런 주도 섹터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그런 식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대응을 하실 때 꼭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뭐 해운주나 항공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약간의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오히려 시장에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졌을 때 주도 섹터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지금 집중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오늘장 오후장 레시피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후에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네. 로봇주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도 로봇 섹터가 올 한 해에서도 약간의 주도 섹터로 꼽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SBB테크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 CES를 통해서도 또 로봇 산업의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CES 끝나자마자 삼성그룹, LG그룹 뭐 앞다퉈가지고 수조 원씩을 이제 투자한다, 또 M&A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연초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주 이제 불거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슈 메이킹, 뭔가 화제거리를 만들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한반도 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연초가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과 의례처럼 많이 부각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노이즈들을 좀 피해가고 역시나 올해 또 가장 좀 크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 로봇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자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유로메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에서 또 가장 좀 중요한 감속기, 대표적으로 이제 SBB테크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 시장에 점유율 1등 차지하고 있는 SPG 같은 이런 기업들. 장이 지금 1%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BB테크나 SPG 같은 종목들은 매우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딱 해소되고 나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또 탄력적으로 좀 뻗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오히려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이런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로봇 부품주들 쪽으로 집중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뭐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는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아설 때 더 큰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저희가 1월 12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파마리서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아쉽게 지금 하락 반전했는데 1차트를 보면 지금 최근에 좀 횡보 구간에 있거든요. 네. 한번 슈팅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파마 리서치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고, 뭐 리쥬란이 워낙 좀 작년에 크게 흥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또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북미 시장까지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도 작년 8월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같이 거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10만 원 초반대에서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서서히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기 임박했다. 작년에 아주 핫하게 움직였던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금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의료기기,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실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파마 리서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트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 10만 원 초반까지 이제 눌림목 받았다가 지난주에 한 이틀 동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고, 그 이후에 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고가권,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요 구간에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14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딱 14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 보시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약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 섹터 종목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또 파마 리서치가 손에 좀 꼽을 수 있을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기업으로 파마리서치를 편입해 주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를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네. 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아설 때 시장에서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을 네.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뭐 해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식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좀 주목을 좀 받는데, 맞아. 아까도 제가 이제 레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에 주가가 이제 빠지는 종목 중에 네.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편안하게 사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저점 있다라고 공략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 섹터 종목들,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하고 반도체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먼저 네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종목 87,400원 현재가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회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머크의 키투르다 SC 제형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매우 강하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4만 원대 이제 주가가 단번에 그냥 100% 상승을 하면서 8만 원을 딱 찍었거든요. 8만 원 찍고 난 이후에 보시면 조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8만 원부터 무려 5만 원대까지 주가 조정이 좀 시작이 됐잖아요. 4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8만 원까지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눌림목 조정을 한번 주고 신고가를 다시 이제 뚫어내면서 10만 원을 딱 찍고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 종목의 이제 추세선을 보면 결국은 21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다. 중간중간에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조정과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주봉이나 월봉을 딱 열어보면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 별다른 악재가 없거든요. 뭐 알테오젠이 오늘 뭐 악재가 부각돼가지고 7% 8% 이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니까 뭔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에 이제 욕구가 생기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차익 매도에 이제 빌미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오늘 이제 공략을 좀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알테오젠을 이제 매수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알테오젠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SC 제형 변경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숫자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 머크라든지 이제 로슈라든지 일본의 다케다 같은 이런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 다수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2019년 12월 달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미 기술 이전 체결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6조 6천억이 넘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머크사와 이제 체결을 했던 거의 한 3조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머크의 키트루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간 매출액 작년 매출액이 아마 3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특허가 2027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풀릴 때도 시장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에 SC 제형을 붙여가지고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어떤 SC 제형 변경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독점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다오 혹은 아예 이제 알테오젠을 인수한다라는 이제 소문까지 이제 작년에 돌았을 정도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 입장에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탐낼 수 있을 만한 이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머크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업들하고도 비독점적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단기 반등 시에 차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만 7천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좀 공략 가능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는 알테오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반도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반도체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반도체도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좀 과하게 빠진다 싶은 종목을 이제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5만 400원 현재가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 종목은 오늘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굳이 이제 이유를 따지다면 대만의 이제 총통 선거가 이제 친미 성향의 이제 지도자가 총통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근데 미중 간의 이 첨단 반도체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민진당이 8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더 4년 더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친중 성향의 이제 집권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저는 커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황을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는 정말 매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걸 오늘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은 오늘 이제 조금 감인 반응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네. 삼성이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가지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갤럭시 S24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세계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에 자체적인 이 생성형 AI를 이제 탑재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팩 행사도 그동안에 보여줬던 언팩과는 달리 굉장히 AI스러운 언팩이 되지 않을까. 기대돼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두산 테스나 얘기를 하면서 이 갤럭시 언팩 얘기를 하냐면 두산 테스나가 이 전통적으로 모바일 AP 이제 검사 쪽에서 매출을 이제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 이제 갤럭시 S22였나요? 그때 이제 GOS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이제 AP 엑시노스라고 하는 걸 아예 탑재를 안 시켰어요. 2023
갤럭시 S23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량 물량이 많이 이제 꺾이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가 작년에 이제 실적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많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어려운 구간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갤럭시 S24부터는 또 엑시노스가 일부 탑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 이제 매출 비중도 좀 늘어나고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도 두산 테스나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막 장중에 6% 7%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는 이 122평을 찍으면은 예외 없이 무조건 반등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122평을 찍고 있거든요. 122평을 이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부근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지금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정도 이제 박스권인데 그거보다 조금만 아래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니까 5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으로 오늘 두산 테스나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1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딱 찍고 추가 반등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영미 매니저님 월요일이면 또 무료 방송이 있는데 네. 컴스타트 군님이 영미 매니저님 밴드 잘 보고 있음 이렇게 댓글을 네. 남겨주셨거든요. 밴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떤 네. 이야기를 나눠주시는지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이땡 밴드에 들어가셔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 이제 공식 밴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컨텐츠를 많이 보강해가지고 실시간 이슈라든지 종목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정보들이거든요. 네이땡 밴드 이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많이들 가입해서 무료 정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지수가 특히 코스닥 지수가 많이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에 급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장 끝나자마자 제가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어떤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스탁벅스 5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